저희 있는 이 수업하는 공간을 보면은 눈에 띄는데 안 보이는 나머지 실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장 쪽에 모서리를 보시면 뭔가 한 바퀴 삥 돌아가는 애가 있어요. 한 바퀴 삥 돌아가는 애가 있죠. 이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진 않지만 저희는 저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공간의 깊이감을 느끼는 용도, 경계를 느끼는 용도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까만색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저 몰딩이 없었으면 이 공간이 저렇게 경계성이 확실하게 느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가 또 있는데, 아래쪽을 보시면, 바닥의 코너를 보시면 뭔가 또 시커멓게 해서 뭔가 하나 또 돌아가죠. 이 강의장 전체를 한 바퀴 삥 둘러서 바닥에 저 시커먼 무언가가 한 바퀴 또 돌아갑니다. 저것도 저희가 지금 테이블이나 여기 있어서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되는 또 다른 애들이 이제 그 두 가지 놓치지 말고 또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천장에 설치되는 애는 보이는 대로 그린다 그러면 모양을 뭐 상세하게 그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되게 조그맣잖아요. 조그맣고 멀리서 보는데 그거를 상세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인식적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에 선이 하나 이렇게 추가로 지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눈에 띄죠. 물체가 이렇게 선이 지나가는데 이게 눈에 안 띄면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에도 어느 정도 크기로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눈에 안 띈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띕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얘네들의 역할이 뭔지 아셔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도 아셔야겠죠. 그리는 건 쉽습니다. 이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애는 몰딩입니다. 몰딩. 밑에 있는 것도 몰딩이에요. 일종의 몰딩인데 천장 몰딩입니다. 천장 몰딩. 그래서 이 위에 돌아가는 저거는 천장 몰딩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의 명칭은 걸레바지입니다. 걸레바지. 그래서 천장 몰딩하고 걸레바지, 얘네들이 대부분의 공간에 있습니다. 요즘은 좀 천장 몰딩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는 추세긴 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안 띄게 하는 게 안 띄게 하는 걸 좀 더 많이 하긴 해요. 그래도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걸레바지 먼저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디 다니시다 보면은 좀 어두운 색으로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어두운 색. 그리고 이름 자체도 걸레바지잖아요. 그래서 이 걸레바지의 기본적인 역할은 그 바닥에 물 청소를 하든지 걸레질을 하든지 하면은 그 오염물로부터 걸레가 부딪히면서 오염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는 물기 또는 먼지, 이런 오염들, 이런 거로부터, 바닥에서부터 오는 이런 거로부터의 보호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공간의 분리, 영역의 경계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고, 덜어는 뭔가 부딪힌다, 물체가 벽에 부딪힌다거나 닿거나 한다거나 하면은 벽면에 콱 찍히면, 한 번에 콱 찍혀버리면 상하잖아요. 근데 바닥에 밀고 가다가 쿵 부딪혀도 얘가 뭐 충격 같은 거를 좀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역할도 하겠죠. 걸레바지가 하는 역할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벽이라고 하는 마감재가 있고 바닥이라고 하는 마감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어쨌든 틈새가 어떤 식으로든 맞닿게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니까 분명히 틈새는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연결하거나 매끄럽게 처리하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걸레바지의 역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레바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뭐 홈을 파서 페인트 정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덜어는 어떤 물체를 부착시켜서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얘네가. 근데 어쨌든
반드시 있어야 되냐 그러면 그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있는 게 대부분은 도움이 돼요. 대부분의 공간에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걸레바지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선이죠 뭐. 이거 높이만큼 해서 선 그려주면 끝이에요. 걸레바지 한번 찾아볼게요. 걸레바지 이러면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집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집에서도 한번 바닥 밑에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어요. 그 얘네들이 이거 물걸레지라고 하면은 오염되지 말라고 있는 거고, 얘보다는 오염이 좀 덜 되는 애를 썼겠죠. 그리고 바닥 마감재하고 벽 마감재, 벽 마감재하고 바닥 마감재가 만나는 구간을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공간에서 어떤 이런 공간에서 공간의 경계나 영역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애들이 이런 걸레바지들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셨을 거예요. 모양이나 크기는 뭐 모양까지는 아니지만 크기나 이런 건 좀 다양해요. 크기나 이런 건 좀 다양하게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요즘은 10cm 전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0cm 전후의 높이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게 그럼 10cm가 아니고 20cm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될 이유 없습니다. 뭐 안 될 이유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천장 몰딩 이렇게 생겨있는 애들 집에 가서 보시면 있을 겁니다. 없는 집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지은 데들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표시 안 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애들이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경계성을 나타내는데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영역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는가라는 거기에 일조를 하고요. 디자인적인 용도로 천장 첫 번째로는 경계나 영역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으로도 쓰여요. 두 번째, 디자인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게 만약에 좀 여기처럼 눈에 확 띄는 색을 쓰게 되면은 공간의 깊이감이 확 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쓰이고, 그리고 덜어는 얘를 활용해서 이런 구석 구간을 활용해서 조명 같은 걸 넣어서 쓰거나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조명 같은 걸 써서 공간 연출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이고, 천장 몰딩은 모양이 좀 많은 편인데 뭐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냥 천장 몰딩 이렇게만 쳐도 종류 많죠. 걸레바지는 좀 단순하게 나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런 것들 보면은 약간의 차이긴 한데 되게 모양 많아요. 단순하게 네모로 생겨 있는 애들도 있고, 단순하게 네모나게 해서 나와 있는 제품도 있고, 반드시 제품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물체 중에 얘를 써도 되고, 그리고 얘도 이제 저런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닥과 마찬가지로 천장 마감재와 벽 마감재가 어떻게든 교차되든 부딪히든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거나 처리해 주는 역할도 천장 몰딩이 하겠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왜냐면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그냥 노출해 두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했다고 해도 언젠가는 저 틈이 벌어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유지 관리에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가리는 용도, 처리하는 용도로만 써도 걸레바지나 몰딩류들은 다 똑같아요. 몰딩류들은 이런 류로만 쓴다라고 해도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런 몰딩류 감싸는 애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창호에도 쓰입니다. 창호, 창문 이런 데도 쓰인다고요.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요 부분 이건 좀 여튼 여기 감쌌죠. 창하고 요게 창을 만드는 그 틀하고 유리 잡고 있는 판넬 틀하고 여기 색을 보시면은 얘하고 다르죠. 감쌌다는 얘기예요.
얘가 좀 더 잘 보이네요. 보시면 요거는 그 창틀인 거고 거기를 감쌌죠. 그래서 저거로 모양을 내거나 합니다. 집에도 가면 있을 거예요. 문 쪽에 보면은 집 방의 문 보면은 문 두께가 생각보다 많이 두꺼울 거예요. 밖에서 보면 그 몰딩입니다. 몰딩. 그러니까 평면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평면으로 보면은 출입문 저희가 그릴 때 틀 그릴 때는 대충 요만하게 그려서 요렇게 해서 열리는 거로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요쪽 면에서 보면은 이거 두께가 훨씬 두껍거든요. 그게 몰딩으로 감싼 거예요. 몰딩으로 이 부분을 감싸서 얘가 훨씬 두껍게 느껴지는 겁니다. 설계할 때 그것까지 아, 감안하고. 감안해야 될 때가 있죠. 네. 설계할 때 감안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방금 그 질문 주신 내용이 되게 설계할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코너 부분을 제가 벽을 설치하고 이쪽 부분에다가 벽을 바로 문을 붙였다고 칠게요. 그럼 문틀이 생길 거고 이쪽에 문틀이 있고 문이 열릴 건데, 이렇게 열리는 건데, 문제는 이쪽에 몰딩을 설치했다고 치면 인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벽이 있는데 몰딩으로 한 부분, 이쪽은 틀이 가늘 거고 보여지는 틀이 가늘 건데 여기에 있는 몰딩을 한 부분은 넓게 나오겠죠. 그럼 디자인 쪽으로 뭔가 기울어져요. 왜냐면 몰딩 설치를 못할 만큼 붙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데 벽에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설계하실 때 벽을 반드시 어느 정도는 두세요 라고 하는 게 문 손잡이가 들어가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당연히 기능상 몰딩류를 설치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벽에다 너무 딱 붙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설계하셔야,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설계하셔야 이제 되고요. 그러니까 문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몰딩이나 이런 거로 좀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덜어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벽은 두껍잖아요. 창틀까지 두꺼워야 될 이유는 없죠. 어떤 경우는 벽이 40cm 넘는 경우도 있어요. 바깥쪽에 외벽 쪽에 단열재도 막 두툼하게 붙이고 이러면 40cm 넘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기처럼 벽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창문은 바깥쪽 쯤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벽 두께는 여기서부터 요만한 두께인데 창이 설치된 거는 여기 설치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뭐 할 거냐는 거죠. 여기 뭐 할 거냐는 거죠. 그 여기다가 판을 하나만 올려줘도, 여기 여분처럼 판을 하나만 올려줘도 네, 뭐든 쓸 수 있죠. 화분을 올려놓든 물건을 올려놓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일종의 몰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런 애들은 이제 놓는 곳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창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이나 저런 데 위에다 뭔가를 올려놓는 애들, 또는 뭐 두걱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비슷합니다. 용어는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만 응용하면, 그렇다면 여기 공간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쓸 수 있다면 바깥쪽으로 살짝만 틀을 끄집어내면 상당히 깊은 영역의 면을 가질 수 있죠. 일반적인 벽에서 얘를 끄집어내면 요만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있을 때 벽 두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벽 두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의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바깥쪽으로 조금만 튀어나오면 깊이가 깊은 바닥면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만큼의 깊이를 벽에서 쓰려고 치면은 이만큼 튀어나온다고요. 만약에 여기가 살짝만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깊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여기를 살짝 넣어서 뭐 이렇게 뭐 깊이가 낮은 뭐 다른 장을 넣든 아니면은 뭐 선반을 넣든 아니면은 뭐 단열재 같은 걸 넣어서 기능을 보완하든 요런 부분을 겹쳐서 넣으면 여기 사람이 요렇게 걸터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 그 잡지 같은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애들을 넣어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또 효과가 있겠죠. 아니면 책상의 면보다 살짝 높거나 라고 하면은 책상 옆에 뭐 내 물건을 올려놓거나 화분을 올려놓거나 이러면서, 이런 경우죠. 여기가 벽인데 여기가 창문이 있대요. 이렇게 창문이 있고 여기가 벽이 있고 여기가 바닥이 있는데 여기가 사무실이래요. 이렇게 있대요. 책상이. 그러면 여기가 어느 정도 두께나 깊이가 있다면 여기다가 뭔가를 올려놓고 식물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영역이 되겠죠. 네. 저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사실 숨어 있습니다. 뭐 그럼 창문을 바깥쪽에 하는 게 유리하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쪽에다 해놓고 바깥쪽으로 끄집어내서 바깥쪽에서 뭔가를 쓸 수 있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저거는 어디가 좋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벽이 있고 아래쪽에도 벽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두께의 창틀을 쓴다는 힘든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특정한 두께 정도의 창틀을 여기 놓을 거냐 바깥쪽에 놓을 거냐 가운데에 놓을 거냐에 따라서 나머지 면이 빈다고요. 그럼 이런 구간을 감싸줘야죠. 그게 몰딩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냥 감싸기만 하면 허전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또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코너 부분에 맞닿으면 창문 쪽을 보면 여기 마감재 올라갈 거잖아요. 여기 창틀 설치돼 있을 거고 이런데 창틀이 설치돼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는 뭐로 마감해요? 뭐로든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 몰딩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손쉬워지죠. 처리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마감 공사에 대한 처리도 쉽고 그 여기를 이런 거로 덮지 않으면 여기 도배지 했으니까 여기도 도배지 한다. 도배지는 떨어지겠죠. 심지어 여기 폭이 좁잖아요. 그러면 저런 구간을 처리하는 게 귀찮고 어렵죠. 그래서 저런 몰딩류들이 생각보다 눈에 띄고요.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저런 애들을 도면에 설계하실 때 꼭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몰딩을 그린다 그러면 인면이니까 여기서 그린다 그러면 인면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리면 되느냐라고 묻는데 어디선가 인면 도지면 어디선가 잘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몰딩이 지나가는 수평으로 보이는 요 선은 그려주셔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 단면 몰딩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여서 이쪽으로 올 거잖아요. 그럼 얘가 두께를 가진 물체니까 요 구간 요렇게 지나가는 요 선을 그려주고 여기 구간에서는 잘려진 부분을 같이 좀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현은 여기는 좀 중간 굵기, 여기는 가는 섬 이렇게 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장에 있는 몰딩, 바닥에 있는 걸레바지까지 표현을 이제 앞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인면도에서 창호 몰딩도 찾아서 그러면 요만큼 두께로 다시 그려줘야 되는가 라고 묻는데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내가 그걸 쓰기 위해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창호 같은 경우는 몰딩을 잘 안 합니다.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냥 상세도 집어넣고 말거나 창호 몰딩 설치해주세요 이렇게 글로 쓰고 말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도면 그리실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구간 기둥 있는 부분에 걸레바지를 그려볼 건데 바닥에서 10cm 정도의 걸레바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10mm 옵셋하면 100mm 옵셋하면 끝인가 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익소플로드에서 100mm 옵셋을 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래도 정확히 표현한다면 얘는 두께가 있는 물체니까 이쪽 편에 이렇게 생겨있는 물체를 이렇게 보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앞에서 생긴 걸레바지는 여기만큼 튀어나와 있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요 끝단선이 조금 삐져나가야 돼요. 느낌상 표현하면 이렇게 끝단선이 삐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두께가 있는 물체이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충
걸레바지의 두께만큼 튀어나가서 이렇게 된다고요. 3D로 그려보시면 요 모양이 나온다고. 몰딩류가 꺾여 있는 구간에서는 살짝 옆으로 삐져나가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도면의 효과상 더 좋습니다. 수문선까지 표시. 아니요, 그렇게까지 할 만한 애는 아니고 인면이니까 그냥 있다 정도까지만, 겉에 보이는 선만. 천장에 하는 몰딩은 이거 저거 그냥 짧은 거 쓴 것 같아요. 그래서 60mm 정도로 했다고 치면은 60mm 선이 내려오지만 실제로는 여기 구간도 마찬가지로 두께만큼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다인 거예요. 표현상으로 보면은 이런 식이었을 거다입니다. 여기 지나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강의장에 있는 창 쪽 보면은 창이 천장이랑 거의 맞닿거나 천장보다 높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천장에 커튼 박스를 설치하셨죠. 커튼 박스 쪽에 몰딩을 보면은 금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뭔가 경계가 끊어져 있죠. 저 부분도 그 커튼 박스 바깥쪽으로 같은 색의 몰딩을 한 바퀴 돌려 주셨어야 돼요. 그래야 좀 이게 안 깨지죠. 그러니까 커튼 박스가 천장이 있으면은 요렇게 파여서 이렇게 홈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쏙 뚫려서 여기 안쪽에 커튼봉을 설치하라고 하는 여기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벽면 쪽은 몰딩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선 지나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몰딩이 웬만하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요. 커튼 박스를 바깥쪽으로 감싸고. 근데 저희 학원에는 여기 이제 커튼 박스 쪽에 보면 금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공간이 뭔가 연결되다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커튼 박스 바깥쪽으로,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커튼 박스 바깥쪽으로 몰딩을 쏙 감싸주면 됩니다.